결론적으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그 무역 협상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선을 깔고 있어요. 되면 좋지만 이번에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뭔가 한국하고 협상해서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사실상 다 들어주지 않으면 무역 협상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틴다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여기까지 와서 아시아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중국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고 싶고 한국 관세 협상도 하고 싶은데 다 못하고 돌아가면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 완전 바보 되죠. 트럼프만.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나 못 가겠는데 나 안 갈래. 한국에 이러면 계속 뭐라도 하나 건질 때까지나 한국 있다 가야겠는데 한국에 눌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러면 버틸수록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관세 20%, 25% 하나도 지금 걱정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막 오르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철강 관세를 때렸습니다만 EU에서 긴급하게 철강 관련한 관세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이 쏟아지고 있다,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방산 무기를 수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럽연합이 사실 철강 강세 우리도 50%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미국을 겨냥한 협상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방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오히려 간판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늘 트럼프하고 만나고 아마 회담을 진행 중일 텐데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황금 골프장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로비 접대를 한다라고 해요. 황금 골프장이 뭘까요? 네.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라고 뭐 이런 하나만한 얘기를 했네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못 뜯어내는 돈까지 일본에서 이게 한국에서 못 뜯어내는 돈까지 얹어가지고 최소 일본에 6,500억에서 8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 내지는 현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사인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 되면 일본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국가부도 직전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에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만일에 거기에서 트럼프가 뜯어내게 된다고 하면 돈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돈 달라고 징징거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얻을 거 다 얻으니까 일본에. 오늘 확실하게 일본에서 선제적인 삥을 왕창 뜯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몰랐다라고 해야 우리가 믿어줄 텐데 자기가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알았네. 이 새끼 알았네. 이 새끼 장동혁이랑 똑같은 새끼야. 그럼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네. 관련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생했던 미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나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 한국인 직원들은 아주 복잡한 기계와 장비,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을 데려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도 트럼프 말 안 듣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트럼프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조지아를 망쳐놨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는 그들을 철수시키는데 반대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스 직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은 이미 할당량이 떨어져가지고 얘들을 무작위로 막 잡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공장을 가고 이걸 미리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없으니 공장 완공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돼 한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주일을 붙잡아 놓고 꼬신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감옥에 쳐놓고. 네, 감옥에 쳐놓고 바퀴벌레 물 먹이면서.
애초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작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발부받은 영장은 히스패닉계 4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는데 노지아 주지사도 몰랐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트럼프도 몰랐다. 다 그래서 몰라. 핑계를 대는 거는 이거는 뭐 윤석열도 아니고 이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트럼프도. 근데 이 말도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블룸버그 인터뷰를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몸이 달아있는 거는 트럼프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뭐 지연이 꼭 실패는 아니잖아. 우리는 일본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신 게 없어. 어? 우리 미국 시장 벌써 지금 관세 여파 이후에 전후 한 4, 5개월 동안 하나도 우리가 좋아진 게 없는데 오히려 수출이 줄었다거나 어떤 그 경제에서 수익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 라고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146일 만에 주가가 70%가 뛰었어요. 70%가. 68%.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제는 5천은 사람들이 꺼내보지도 않아요. 만 언제 갈까? 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야, 그런데 우리 기레기 경제뉴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왜 또? 어? 또 10월 달 수출이 대폭 하락했대요. 아직 수월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뭔 뉴스인가 하고 제목에 낚여가지고 안을 봤거든요. 수출이 6, 7% 이상 하락했는데 도우비수 관련하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놀았잖아, 솔직히. 열을 놀아가지고 수출이 확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수출이 줄었다라고 제목을 써놓고 사상 최악의 수출 도조가 있었다라고 써놓고 그리고 밑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도우비수 대비한 일수로 따지면 9%가 올랐다. 그리고 이 쉬는 날 전후로 해갖고 밀어내기 수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달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러고 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나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막 띄우고 싶은 거예요. 뭐 오직하면 국진당 애들한테 지금 주가가 4천 됐는데 뭐 논평할 말 없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뭘 논평해 걔들이. 그랬더니 이 시점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논평을 거부했답니다. 이 양아치들이. 응? 할 말이 있어요? 윤석열 때는 2,600, 뭐 2,500 막 이랬는데 꼬라 박았는데 할 말이 없지. 아무튼 있으면 그게 이상한 놈들이야. 근데 이번 일정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회담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미중 간의 회담 끝났거든요. 1년 유예하기로 했잖아. 히터리 1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관세협정도 1년 유예한다고 먼저 선발표를 해버렸어요.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 3월 달쯤, 중국 가고, 시진핑이 가을쯤 미국 가갖고, 그때쯤 합의 본다라고 아예 진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중 회담에서는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먼저 스포가 돼버렸습니다. 스포일러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내신이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은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 그런데 원래는 이제 한국이 타결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타결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대놓고 대통령이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지연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실패입니까, 실패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언론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 일정 중에 이제 트럼프가 울산을 방문하는 뭐 조선소를 간다는 얘기겠죠. 현대조선소를 가려고 하는 울산 쪽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조사단을 꾸렸다라는 그 뉴스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울산 방문 계획 없다라고 또 취소 뉴스를 쳤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제 말 바뀌고 오늘 말 그치. 바뀌고 와서-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와서도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울산을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현대중공업 그 조선소를 가잖아요. 몸이 더 다를 겁니다. 야, 씨,
빨리 마스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일주일 전에 CNN이 이 울산이랑 거제 현대조선소를 가가지고 찍어봤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울산 현대조선소를 보여주면서 보이십니까, 미국 시민 여러분? 한국이 구할 수도 있다. 한국이 있는 조선소 중에 하나인데 이 단일 조선소에서 1년에 65척을 건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미국의 전체 건조량의 10배입니다. 지금 미국이 되살아나려면 무조건 마스가 해야 되고 한국이랑 손잡아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방송 다 해버렸어요. 네. 자, 20일 날 CNN이 울산의 HD 현대중공업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생산하는 조선 강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중공업 32,000여 명의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16년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조선소 근로자들을 조선소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된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중공업의 상당 부분이 남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품과 자재 공급이 수월하다라는 공급망의 이점도 짚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 동생 첫 직장이 현대중공업이어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분업화가 잘 돼 있고 일사불란한지 한치의 오차가 없대요. 제 동생 말로는. 제 동생은 뭘 하는 담당이었냐면 해외 구매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갈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업을 쫙 해가지고 그거를 해외 바이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시간 내에 딱딱딱딱딱딱 구매하는 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와 현대가 그냥 현대가 아니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정말 오차가 요만큼도 없대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대조선소 얼마만큼 그 자동화가 돼 있냐면 현대조선소에서 모든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외부에서 만들고 이거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 단계에서 각 그 모듈에다가 통신 칩을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배 앞꼭지를 만들었다든지 엔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완성이 되게 되면 거기다가 칩을 붙여갖고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중앙통신을 통해 갖고 AI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엔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배들, 나머지 부품들 그리고 그게 조립되는 시기, 앞에 도크가 비는 시기, 그걸 움직이는 운반차 이 모든 것들이 AI로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부품 완성돼서 그리고 그 칩 딱 붙여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조립 완성까지는 모든 게 AI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 없이 저절로 스케줄 따라 운행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현대가 지금 같으면요. 지금 있는 조선소의 도크를 추가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땅이 없어. 매립을 해야 돼, 그러려면. 급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조선소 앞바다에다가 부상식 도크라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이제 물에 떠 있는데 배 건조를 위해서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제작을 하고 나중에 배를 띄울 때는 도크가 가라앉아갖고 떠오르게 만드는 요런 방식으로까지 지금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조선소를 걷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그냥 배처럼 생긴 부유식 조선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물량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물량들을 미국에 있는 군함이라든지 뭐 상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카나다나 EU나 중동이나 또는 이런 국가들에서 특히나 러시아가 그거 다 우리죠. 우리 물건 만들어줘라고 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스크 안 해? 아, 우리가 기술 줘갖고 미국의 제조업 이거 심어주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이거 안 한다고? 그래, 그럼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과 매출 그리고 오더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에이씨 우리가 마스크 안 한다 그러면 니네들 많이 타격받겠지. 아니, 우린 더 고마워. 우리는 오히려 제값받고 더 비싸게 새로운 물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 고맙다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사나이 언니한테 삥 아주 깔끔하게 뜯고 내일 와서 정말 공손한 자세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